네,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전망에 따른 미국 경제 그리고 중국 경제의 전망, 증시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이제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 휴장이었고 이제 이번 주 큰 막 굵직한 경제 지표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PC 인플레이터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미국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주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현재와 미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는 모두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화요일 날 11시에 발표되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이 130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4월 달보다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소매 판매 한 1분기 정도 선행을 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아진다는 것은 주시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요일 날은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101루다가 지난 4월 달 확정치 97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도 좋고요. 임금 상승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주시장에도 상당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과 관련된 그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개정치인데요. 연율로 3.1%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3%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는 주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은 오후 30분에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가 발표되는데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준이 목표하는 2%를 좀 밑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주 나오는 지표, GDP, 물가 지표 그리고 소비 지표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주식 비중 축소 움직임이 지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방금 우리 인터뷰에서도 이머징 마켓은 비중 축소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5월에 주식을 팔고 10월엔 사라 이 격언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5월에 주식을 팔라는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퇴직연금의 자금 유입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확장 국면이 이번 7월이 되면은 전후 최장인 120개월을 넘긴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하락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하락 국면 속에서 중국이 바톤 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느냐 여부가 세계 경제의 주요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바톤 터치가 순조롭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이야기했듯이 신흥국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의 서프라이 인덱스를 보면은 2016년도에 트럼프 랠리, 2017년도에 대규모 감세에 따른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현재는 이런 서프라이 지수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세계 경제 흐름이 좌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이슈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에서 화웨이 이슈, 그러니까 기술 패권 다툼으로 지금 넘어갔는데 화웨이와 이제 미국의 싸움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쉽게 끝나기도 어렵고 이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은 무역 전쟁을 넘어서 이제는 기술 패권 전쟁으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경제와 관련된 블록화 신냉전 체제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특히 기술 패권 전쟁과 관련해서는 3가지 싸움이 지금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단말기, 그리고 통신 회선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전선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말기 부분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지금 완패를 당한 상황이고요. 현재 통신 회선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보안상 이유로 화웨이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보나 상업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기술 패권 전쟁이 앞으로는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게임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그리고 AI, 로봇, 원격 진료, 빅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그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표준을 갖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 표준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를 5G 그 네트워크를 쫓아내는 이런 추방 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UBS가 다음번에 숨겨진 새로운 악재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드론이라든지 CCTV,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기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글로벌 표준에서 중국을 쫓아내는 이런 작업들이 활발히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질문에는 없는데 그냥 여담으로 추가 질문 살짝 짧게 드리면 중국이 이렇게 만약에 전면전으로 나간다면 인텔과 뭐 퀄컴이나 이런 데서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뭐 협업이 없더라도 중국이 만약에 전면전으로 나가도 기술 패권에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표준 달성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전 세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한 45개 주요 핵심 원소가 필요한데 이 중에 28개 정도를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또 히토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10개 원소 중에 9개가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세에 휘말려서 갈로파고스화되는 현상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중국이라는 14억 인구 시장이 있고요. 예.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가까운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을 가져갔을 경우에 미국과 경제 블록 싸움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자체 개발한 OS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계의 기술 패권과 분쟁은 두 개의 경제 블록으로 나눠서 싸움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카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공산당 쪽에서도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강하게 좀 나가는 측면도 있는 거겠죠. 자, 미국과 중국 간의 5G 둘러싼 이제 하이테크 관련 신냉전 이게 시작이 된다면 미국의 4대 IT 공룡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외에도 다른 공룡들도 또 많이 있겠죠. 이 사업 환경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작년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무려 370억 달러 이상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술 패권과 관련된 싸움이 전개가 됐을 경우 또 중국이 갈로파고스화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가파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은 그동안의 아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최근에 출시되는 에어컨만 보더라도 카메라라든지 음성 인식이 탑재되고 있고요. 단말기와 사물 인터넷이 연결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는 구글과 애플이 제휴하면서 신제품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온라인과 관련된 싸움에서 누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를 피드백시켜서 비즈니스화 시키는 게 앞으로 5G와 관련된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이 되는데요.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와 관련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외 조항이 8월 19일까지로 인정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현재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자체 OS를 탑재한 새로운 그 제품들이 앞으로 속속 출시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그 가파를 비롯해서 팡주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아성은 충분히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인데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외교 안보에서는 현실적으로 미국을 좀 따르고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화웨이 배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그 화해를 비롯해서 많은 그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의 부품 공급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굴기 정책을 통해서 2025년까지 핵심 부품의 70%는 자급자족시키려는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국가 건국 기념일 100주년 해가 되는 2049년까지는 완전 국산화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제품의 90%를 중국이 자체 생산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중국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표준에서 중국을 쫓아내는 작업들을 상당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중국 그 5G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 을 공급해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앞으로 양국의 기술 패권이 블록화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도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그 악재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체제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 우리나라가 부품 공급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향후 중국에서는 2035년까지 뭐 다툼과 대화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익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그 패권 다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확률은 25%지만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중 간의 양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은 부분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G20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는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중국 건국 기념일 70주년 해가 되는 10월 달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안이 도출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달러도 강세가 전개되면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철저한 항전 의사를 밝히고요. 또 미국이 계속 무역 보복을 가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에나 같은 경우에는 1달러의 7위엔선이 깨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호주 달러라든지 중국과 경제 그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그 경제나 주가, 환율도 요동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이 전면 충돌 전쟁으로 번지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제2의 차이나 쇼크가 일어나면서 우려하지 않았던 그 회색 코뿔소가 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전망 알아봤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